간밤 미국에서 나온 소식 가운데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제 아마존이 OTT 시장까지 진출합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OTT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라는 포부인데요.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사인 MGM을 인수합니다. 케이블 TV 사업은 이제 지고 본격적으로 OTT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수 금액은 84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조 원가량입니다. 2017년에 미국의 헐푸드 마켓을 137억 달러에 인수했던 거 모두 기억하시죠? 이 인수에 이어서 두 번째 빅딜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주도의 OTT 사업이 앞으로 아마존의 진출로 인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OTT 사업에 콘텐츠 회사들이 어떻게 진출할지, 이 규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상당히 자극이 되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린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그린 산업에 대한 비중을 대폭 확대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고서가 간밤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10년 뒤인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가 40%에서 55%로 상향 조정될 것 같고,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32%에서 10%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평균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도 37.5%에서 30%까지 낮춰 잡아야 한다는 조정안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이 탄소 배출권을 더욱 많은 산업에 적용해서 교통과 해운, 빌딩으로 확대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 3배 이상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판매 비중도 적어도 50% 이상은 더 팔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린 산업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관련 기술 투자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1년 앞두고 더욱 정책 모멘텀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발표한 이후에 위축되었었던 원전 시장에 활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난 주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관련 기업 가운데 한전기술과 한전 KPS에 대한 목표가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커버하지 않던 증권사들에서도 커버 종목에 포함시켜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산정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목표가 상향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적어도 2배 이상 목표가를 높여 잡는 곳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유럽연합에서도 이 원자력 관련 기술을 앞으로 친환경 분야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고,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인 우라늄 ETF도 37% 이상 상승하면서 역시 시장에서 각광받는 모습입니다. 산업이 바뀌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이 그린 에너지와 관련한 이슈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미 구문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제 LG화학의 주가가 6.7%까지 빠졌죠. 외국계 증권사인 크레딧 스위스에서 LG화학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가끔 이렇게 매도 의견이 나오면 시장의 출렁임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증권사보다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보다 더 자유롭게 내는 분위기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매도 의견을 낸 리포트를 봤더니 리포트 내용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모 회사인 LG화학의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 심지어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율이 현재의 100%에서 70%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매도 의견을 낸 또 하나의 이유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에너지 배터리 리콜 소식도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서, 여기에서 나온 4천억 원 규모의 충당금이 2분기에 반영이 되면 수익성 또한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130만 원에서 무려 절반 정도가 낮은 6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 더 낮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국내 증권사들도 보고서들을 내놓을 텐데,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만 지분을 놓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치열한 인수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이슈 중에 하나라서 전해드립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또 들으실 이슈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가 K콘텐츠 전반에서 겨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에서도 치열한 인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측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만족할 만한 거래 가격을 만들어낼지 또 만족할 만한 어떤 복수의 인수 구조를 제안할지 역시 시장에서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한 이후에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은성수 위원장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많은 원성을 샀었죠. 그런데 어제는 실명 거래를 투자하는 암호화폐 경우에는 투자금을 보호하겠다라면서 약간 톤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인 만큼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 이슈 포커스에서 또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도입에 나서는 각국 그리고 출렁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늘 함께 유튜브에서 참여를 해주시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 궁금하셨던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대담 시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로 갑니다. 한상진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섹터로는 소비주를 좀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장은 올 하반기 최대 이슈인 그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와 경기 개선 모멘텀으로 증시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동반하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큰 특징으로 보이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침과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관련 내용은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실외 다수 이용시설 및 종교활동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질 것이라고 발표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미 협상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 가속화와 더불어 백신 접종자들의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수위에 따라 항공주, 그리고 면세점주, 화장품주 등이 큰 상승폭을 이루었는데요. 특히 중국 경기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면세점주, 화장품주 등은 더욱더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대부분 오프라인 소비재들이 좀 크게 주목을 받았고 그에 따른 주가 반등을 성공을 했지만 저는 이 중에서 일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섬유의복주 정도를 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F&F, 한섬, 휠라홀딩스, LF 등이 있는데요. 섬유의복주 관련해서는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그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백화점의 실적 상승의 패션 부분은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 작년 1분기 패션 부분에서 34억 원이 적자였지만 올해는 96억 원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그 LF를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LF의 경우에는 그 2010년부터 꾸준히 매출을 우상향하고 있었으나 작년에 팬데믹으로 매출액이 좀 감소하긴 했는데 이 중에서 한 10% 정도 가량으로 그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방어를 했고 영업이익이 71억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1분기 매출액에도 3,983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2분기에는 관련돼서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가 102포인트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고 보복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백신 접종 이후에는 소비 지출이 강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F의 경우에는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어서 매장과 온라인의 연동된 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들 접근성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최근 최대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부분도 회사의 방향성과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 좀 미비했던 부분이 20년 코로나 시점부터 연결된 자회사 쪽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그 실적을 방어를 했던 부분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도 계속 더 나오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위축된 소비 시장까지 회복이 된다면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주목해 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의료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LF를 꼽아주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진 않으세요? 우선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계산식으로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 전년도 월봉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 바닥 대비해서 3년간의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를 가다가 연결된 자회사에서 코로나 시점부터 그 실적이 모멘텀이 나오면서 실적을 방어를 전년도 수준으로 이제 맞춰놨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추가로 보복 소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화되면서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봉 보다가 너무 많이 오르면 월봉 보면서 또 안심을 하는 그런 투자 행태도 있는데 월봉 보다가 장기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네. 소비재 부분이 이제 주목한 섹터로 일단은 자리를 잡임을 했으면 좀 위험한 자리일 부분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추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